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네, 시장은 6월 들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기분 좋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면 오늘 그 에너지가 이어지지는 못했죠. 다만 개별 이슈를 받은 이 모멘텀을 받은 종목들만이 시세를 좀 강하게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연말부터 동해 시추 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가스 또 석유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좀 급상승이 나타나줬고요. 또 빅 이벤트가 모여있는 바이오주들도 오랜만에 약진을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종목 장세 속에서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할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보면 좋을지까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쏙쏙 선별해내시는 분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죠. 바로 조영호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50분 또 힘차게 달려가 볼 건데 전문가님 어떠한 분이신지 전문가님 실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익률표 화면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좀 지지부진했다, 힘들었다 하는 시장이 이어지더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수익을 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력주다운 수익이죠. 첫 번째로 자람테크놀로지 140.22% 수익 마무리해볼 수 있었고요. HLB제약 같은 경우도 81.25% 큰 수익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최근 시장에서 정말 이 K뷰티의 호황이 한 3주, 4주가량 이어졌었는데 우리 이 종목으로 74.48%까지 만들어 볼 수 있었죠. 아이패밀리 SC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최근 시장에서 6월이 지금 한 이틀 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이 세 종목으로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내놓은 DKT 무려 20%의 수익을 한 종목으로 또 뽑아낼 수 있었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비메모리 테스터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이 나왔고, 우리 또 놓치지 않으면서 9%의 수익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코아시아로도 7%에 가까운 수익까지 안겨드렸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바로 반짝반짝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트윙클 종목이고, 트윙클 종목은 저희 생방송 공략주로 방송에서 매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서 오늘 준비된 종목까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신다면 장중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혹은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 소개까지 맞춰보고 그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안경 쓰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연 날짜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요일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내용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유익한 내용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의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의 포지션을 취해가면서 코스피는 2670선을 넘어가지 못한 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등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아가면서 지수 상승을 좀 도와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 마감으로 들어서면서 낙폭을 좀 밀려내는 모습이었죠. 좀 밀리면서 소폭 상승 0.13%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특히나 이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지금 물량을 던져내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수급부터 시작해서 시황 그리고 재료들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시황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 하단을 차지하고 있는 세 종목 살펴보시죠. DKT 같은 경우는 호실적 내놓은 종목인데 역시나 20%의 수익 우리가 어제장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도 지금 비메모리 관련주로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9%의 수익,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7%에 다다른 수익을 오늘 장에서 또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종목들 전략과 함께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재차 강조해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해둔 자료집도 있습니다. 캔들을 좀 간파하고 확인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집이고,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제작하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료집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샵 3989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이죠. 조영호.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집 바로 또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는 좀 기분 좋게 6월을 스타트했다면 오늘 시장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래도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0.5% 네. 이상 또 이제 강세장을 불을 뿜어줬고, 보여줬었고, 네. 코스피가 조금 밀린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선방해줬을까요?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차트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은 아마 내일장에 대해서 좀 미리 좀 기대도 하실 수 있고 네. 또 포인트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습니다. 제가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코스피가 끝난 포인트는 마이너스 0.74%로 끝났죠. 이러면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물론 어제 뭐 나스닥 다우지수 막 이렇게 혼조세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 생각보다는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역시 다른 기타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역시 코스피가 오늘 많이 밀렸고, 그럼 어제 이 상승분을 상당 부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쉽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냉철하게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분홍색깔 이 기준선을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이 기준선이 과거에 했던 역할은 바로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세 변동을 만드는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 이 기준선을 오늘 여기를 막았어요. 컴퓨터처럼 마치. 여기가 딱 지지가 됐어요. 이런 차트는 하방으로 예를 들어서 밀릴 차트였으면은 밀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다시 한번 이 장중에 밀어내면서 내일 아마 밀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줬다는 거는 이거는 내일 바로 지금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만큼 올리고 민만큼 올리고 해서 요거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그럼 이거는 반동으로 해서 내일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시점에서는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불장으로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내일이 만약에 코스피 쪽으로 강세장 나온다고 그랬을 때 코스닥 역시 뭐 약세장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 내일은 동반적으로 좀 강세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지금 타이틀을 잘 보시면은 적산병에서 2번 캔들이 내일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리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봉이 지금 1번 봉이죠. 여기가 1번 봉. 그리고 나서 지금 봉 두 개가 합쳐서 2번 봉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완성이 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봉이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봉, 2번 봉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3번 봉 나오면서 시세 탈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1번 봉이 2번 봉보다 크고 향후에 뭐 3번 봉이 더 클지 또는 2번 봉이 더 클지 이거는 미지수예요. 다만 3번 봉이 더 컸을 시에 이거는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다시 급등 이 바닥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보여지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걱정 많았는데 이렇게 각도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거는 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제가 제 방송을 보시고 당장 내일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내일.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주식은 내 예상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근거예요. 근거. 그 근거가 지금 기준선처럼 명확했을 때 내가 틀렸을 때 바로 방향을 내가 확인하면서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내일 불장,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어떤 테마라든가 섹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유가,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지금 뭐 또는 중소형 철강 업종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파이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똑같은 거죠. 동해 쪽으로 해서 지금 뭐 석유라든가 어떤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기대감이 강하게 본 부분인데 이거는 워낙 이제 이 이슈 자체로 보면은 강력한 이슈예요. 그래서 일단 이틀 동안 해먹었고 아마 내일 장 초반에 조금 가다가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이따가 제가 이 특징주로 한국 석유에 대해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확도 높게 이 매매 전략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그 메모해 놓으시면은 향후에 이 가격이 왔었을 때 한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그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뭐 대성에너지 이틀째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로 썼다. 뭐 이렇게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 대성에너지 여러분들께 또 트윙클 종목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볼 수 있겠고, 내일 초반까지 반짝하고 나서 좀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이 의외로 지금 좋았어요. 의외로.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또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뭐 밑에 지금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해서 또 급등세가 많이 보여줬고, 이쪽에서 흐름이 나왔고, 이제는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만약에 제 예상대로 코스피 코스닥이 강세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산업적으로 움직여야지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은 얘따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산업적으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일 당분간 2차 전지, 특히 이 장비 쪽으로. 그 밑에 보시면은 뉴스 타이틀만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고 해서 대중화 나오기 전에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장비 쪽은 수주 잔고를 까봤더니 이거 캐즘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예. 지금 이런 업종이 지금 조선 업종,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2차 전지 쪽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 지금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좋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인데, 제가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바이오를 이제 제가 어제부터 강력하게 이제 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특히 이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도 특징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거기서 잡히는 키워드가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ADC, 이중항체 접합체, 요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저께 교육방송에서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리고 또 지노맨 컴퍼니, 이렇게 네 종목 제가 이제 관련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흐름 한번 보시고, 어제 제가 이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교육시켜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산업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교육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내가 ADC가 뭔지 모른다 해도 대충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쉽게 이 윤곽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나서 이 산업이, 이 부분이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ADC를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엔허투라고 하는 요 치료제가 이제 꼽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하게,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밑에 지노맨 컴퍼니까지 해가지고 각 종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오늘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장중에 한 5% 이상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 리가켄바이오가 4.5% 정도 나오고, 요게 지금 한 9% 정도 급등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굉장히 많이 갔는데, 알테오젠 쪽이,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ADC 문제점을 이제 보완해서 2세대 그 ADC로 이제 그 기대감이 지금 이 시장에 강력하게 반영이 된 거고, 지금 리가캠 요쪽은 이 ADC 그 관련주로 해서 기술력 또는 플랫폼 그 보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눈을 여겨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루 딱 1시간 집중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이 내용도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다음 날 또는 그 주에 써먹을 수 있는 이 급등주죠. 어떻게 말하면은 지금 하루에 15%가 갔어요. 지금 세 종목. 여기다가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오늘 밑으로 많이 밀렸다가 끝에는 이제 거의 20%까지 밀어 올렸어요. 주가 변동률이 거의 30%가 넘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밑으로 밀렸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 세밀한 교육, 이런 또 이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정밀한 트레이딩 전략,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꼭 많이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선이 있어요. 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강조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트전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 위에서 사면 안 된다. 예.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쪽에서 사야 된다. 그러면 여기 하방 쪽에 들어왔을 때 오늘 시초가 매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죠. 시초가 매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4.70이 넘어요. 이거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4.70이고요.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했으면 이거는 한 6% 정도 돼요. 6에서 한 7% 정도. 그죠? 자, 그리고 알테오젠인데 어저께 정말 이미 닳도록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ADC, 특히 알테오젠이 왜 이 ADC 관련주로 편입되고,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이 과거 이 좌측에서 강하게 갔는지 2세대 AD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세대 ADC. 그게 지금 오늘 이 주가로 많이 됐고, 지금 이런 저항대를 잡으면서 꽃봉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20만 원에서 급등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교육 방송 들으셨으면은 충분히 이것도 역시 시초가 매매 여러분들이 도전 한번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이 중요한 주가 단위 깨지지 않으면서 살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쭉 올리는 거고, 조금 차트가 애매한데 이거는 차트로 잡기는 좀 애매해요. 이거는 무조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 뭐냐면은 ADC가 뭔고, 그리고 이 ABL 바이오하고 ADC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은 이거를 시초가 매매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 시초가 공략하기 좋았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ABL 바이오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은 논리로 해서 잡을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이제 주력주라든가 단타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크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단타는 수익 여러분들이 자금에 좀 빠르게 이렇게 해서 믹스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 샘플 내용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산업도 배우셔야 돼요. 주식은 차트가 다가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이 주식은 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차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차트 쪽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뭐 긴 텀에서 봤었을 때 크게 주식에서 재미 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망가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거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지금 이 증권 산업이라는 게. 자, 그리고 그에 따른 트레이딩 기법 아까 보셨죠? 이 리가켄바이오. 그러면 제가 찝어드린 타점은 여기예요. 근데 왜 여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집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제가 드리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를 근거로 내일장 좀 불탈 수 있을 거다,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세장이 이어진다라면 가스, 석유 관련주 뭐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좀 산업성이 강한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까지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은 물론이고요, 기본적 분석까지 담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강한 종목들을 쏙쏙 포착을 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전문가님 수익률표만 다시 한번 짚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전략과 함께 주력주는 주력주다운 수익이죠. 자람 테크놀로지 무려 세 자릿수의 수익입니다. 140.22%를 달성할 수 있었고, 흔들렸던 HLB 시리즈, 우리는 HLB 제약 그리고 HLB 생명과학으로 각각 80% 그리고 30%의 수익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K뷰티의 호황 이어지는 이 속에서 우리 아이패밀리 SC 74%까지 수익 이어질 수 있었고요. DKT, 엑시콘,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또 수익 천산해주면서 무려 이 세 가지 종목으로도 30% 그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장중 전략까지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세 글자 입력해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이렇게 시장 점검을 해봤으니까 오늘 뜨거웠던 강세 테마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네 글자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예. 좀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까지 좀 눈이 트였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예.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예, 뭐 오늘 2차전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네. 이제 주가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아까 이제 이 뉴스 잠깐 나왔지만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주 잔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있더라. 그런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워낙 많이 빠졌고 자, 그런 과정에서 네. 반등 다운 반등에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음.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보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온 게 왜 올라왔어 이런 것도 물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추세가 우리가 일주일 또는 이주일 정도의 굉장히 짧은 관점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따지는 게 중요한데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하면은 우리가 대표 종목으로 에코프로 꼽을 수가 있겠죠. 이 에코프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막 싹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쭉 이렇게 라인이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렇죠? 벌어지는 느낌.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벌어졌을 때 요 끝덩어리는 향후에 다시 오면서 지지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주는 어떤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그런 시발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얼마 전에 액면 분할 나오면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하방 압력을 받는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일단 오늘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주 채무 계열 명단 뭐 신규 편입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밑에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 은행 빚이 많은 대기업 그룹을 이렇게 이제 주 채무 계열 명단으로 해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오늘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지금 에코프로 포함되고요. 그리고 쿠팡 그리고 호방건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업들이 국가에서 GDP 규모 대비해 가지고 차지하는 비중은 꽤 되는데 은행 빚이 좀 있는 기업들을 이제 정밀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재무가 과연 건전한 것인가? 그리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폐배터리 이 재활용 사업 쪽으로 해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전기차가 업력이 10년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7, 8년 이상은 돼야지 이 폐배터리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은 이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우리가 모멘텀으로 볼 수가 없고 밑에 보시면은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액면 분할 나오고 나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인데 여기가 얼마 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 가격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지금 이 가격이 무너졌을 때 공포감을 좀 많이 느껴요. 공포감 그리고 불안감. 근데 반대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을 느꼈을 때, 즉 10만 원이라고 하는 주가가 밀렸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가격이 끝났지만 이 중요한 어떤 지지대 여기가 기준선이죠. 기준선이 깨졌어요. 기준선이 깨지고 나서 많이 지금 여기도 잘 보세요. 기준선이 깨지고 나서 얼마 못 가면 이렇게 바로 들어올리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에코프로도 여기 1차, 여기 2차예요. 많이 못 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 라인이 깨지면 원래는 쫙 밀려버려야 돼요. 최소 한 30% 정도의 주가 변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11만 원에서 한 주가 변동이 한 15%에서 한 2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막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추세선을 보는 거죠. 이 추세선을 보면서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주가를 계속 찍어 눌렀는데 과연 이곳을 이렇게 방향을 단기적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차트 크게 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제가 지금 여기 구간을 보는 겁니다. 여기 구간.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추세선을 우리가 그을 수가 있어요. 추세선. 이 추세선은 왜 중요하냐면은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간 내에서 이 추세선 이 아래에서는 주가가 절대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꼭지점 또는 종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오늘도 지금 이 자리가 상방으로 돌파가 되니까 장중에 거의 5% 정도 급등이 좀 나와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상단에 뭐가 있었어요? 기준선이 있었죠. 기준선을 지금 하회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돌파하고 나서 지금 기준선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막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예전보다는 이 에코프로가 거래량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이 관심도가 계속 요새는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그죠? 그리고 이 지금 그죠?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제 예상대로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일평균이 아니라 일일 거래량으로 해서 한 300만 주 정도 나와주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런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한 오늘이 200만 주 조금 넘었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주가 조금씩 올라왔을 때 양봉 그렸을 때 한 200에서 250만 주 이렇게 정도 찍었는데 한 300만 주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거래량이 오전에 오전 10시에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러면은 300만 주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장중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장중에 제가 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리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이 대보마그네틱인데 이 종목이 재밌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그리고 또 여기 그리고 또 여기 그리고 또 여기 물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 있는 날은 지금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거래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날은 대래 빠졌어요. 그래서 뭐 거래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뭐야? 이 종목은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터질 때마다 강한 시세 변동이 깔끔하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 이 시세를 움직이는 주체가 이거 한 명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정확하게 한 명은 아니겠지만 이 한 그룹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요 거래원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키움증권 쪽으로 키움증권은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 창구죠. 이 창구 쪽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물량이 많이 지금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뭐 이 소리는 특정 세력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관심에서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뭐 저평가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도 관심 없다가 어느 순간 특정 구간에 누가 슬쩍슬쩍 이 종목 건드리면 이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오늘 나왔던 요거는 과연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파악을 하면 되겠는데 역시 뭐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격도 아까 기준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격도가 좀 발생을 했죠. 그런 부분 이제 채우러 만약에 간다고 그랬을 때 이것도 2차 전지 장비 쪽 요걸로 해가지고 최근에 실적도 이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어요. 요게 지금 2차 전지 탈척기라고 해서 뭐 DMF인가 뭐 EMF 요 탈척기 요거 관련된 실적이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주가 막 눌렸을 때보다는 투자 심리는 좀 나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은 의외로 그날 좀 매수세가 동반으로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인데 지금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은 어떤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 2차 전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 근거가 뭔지 저는 이제 또 역으로 물어보고 싶고 지금은 뭐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것도 이 정도도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인데 항상 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요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브레이킹 나오면은 쭉 올라가죠. 그죠? 이 힘이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번, 두 번 해서 살아있죠. 이거는 조금 기술적 반등인데 조금 단기적으로 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한 요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한 10% 정도 남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나노신소재.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보시고 자, 최근에 지금 뭐 이 수급 쪽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해가지고 뭐 쌍끌이로 해서
그렇게 나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 개인적으로 해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을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거예요. 그죠? 물론 요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이 다 들어올린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는 과거에 150만 원까지 갔었을 때. 근데 지금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세죠. 그죠? 이런 종목들에서 의외로 시세가 연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각도를 타면서 그래서 한 번 더 또는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추가 급등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세 종목 다 해서 이 에코프로 제외하고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 내일 항상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게 어려워요. 전문가인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구간이 명간이라고 여러분들보다는 전문가가 그래도 이런 종목들 굉장히 빠르고 또는 아까 제가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논리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논리적으로 근거에 맞춰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종목 뽑아낼 수 있겠죠. 지금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것도 급등이 좀 잘 나왔어요. 예. 자, 여기까지 강세 테마 2차 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정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혹 시장이 얼어붙더라도 그 속에서 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좀 가는 종목 중에서도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시장인데요. 그 속에서 가는 섹터 그리고 올라가주는 테마를 함께 선별해보고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담아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선별하려면 그만한 또 기준 그리고 가이드가 필요하실 텐데요. 전문가님 도움 받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또 생방송 공략주인 트윙클 종목의 수익률표만 살펴봐도 그 근거가 또 설명이 되죠. 주력주 수익은 주력주답게 또 단타는 좀 빠르고 확실한 승부를 보면서 수익을 더해주고 계시고요. 또 5월장에서도 뭐 아이패밀리 SC, DKT, 엑시콘, 코아시아 가는 종목도 이렇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옮겨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료집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집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7시 50분까지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우리가 수익률표도 다시 한번 살펴봤고 사실상 6월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네. 우리 지난 5월에 있었던 네. 생방송 공략주들 리뷰를 좀 간략하게 해볼까요? 예. 이제 6월이니까 이제 한 달을 지난 한 달에는 어떻게 이제 그럼, 해왔는지 그쵸. 또 이제 네. 같이 알아보는 차원에서 네. 제가 5월 달 이제 역순으로 이제 30일에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코아시아인데요. 코아시아 5월 30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최고가 여기 꼭다리 여기 기준으로 해서 6.53%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별하게 이날 10시 29분에 이때 매수한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다시 한번 가이드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8,500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의 최저점이에요. 예. 최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나서 그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은 여기다 플러스 우리가 알파를 붙여야 돼요. 요거.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잘 있어야 된다는 소리. 그리고 엑시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월 30일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출연하는데 5월 28일 날 요 방송에서 엑시콘 요 말씀드렸고 조금 밀렸다가 장중에 급등 한번 나와주면서 탈출 잘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운 좋게 9% 정도 또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5월 24일 날 금요일 날 여기까지가 이제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 쭉 나와주면서 12.86%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수익 또 올릴 수 있었고 5월 20일 날에는 또 이제 GST 그래서 한 일주일 한 5거래일 있다가 이후에 23% 바로 급등 나왔어요. 엔비디아 당시 이제 액침 냉각 관련주로서 이제 GST 또는 KN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방송에서 이제 트윙클 종목으로 GST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5월 17일 날 이때는 이제 한창 이 삼양식품 막 핫할 때예요. 삼양식품. 그럼 우리가 후속주 찾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양반김으로 유명한 동원 F&B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매수하고 나서 15% 나오면서 역시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부분익절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가이드 다시 한번 AS.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AS 드리고 나서 쭉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하락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 거 방송 잘 챙겨보시고 메모하시고 그에 따라서 가이드 잘 이행하신 분들은 여기서 포지션이 끝난 거예요. 요 수익이 확정 수익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13일 날에는 DKT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FPCA 해가지고 강조를 많이 드렸고 지금 20% 급등이 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세방전지인데 이 종목은 지금 조금 4% 갔다가 조금 밀려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수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GM 배터리라고 해서 요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팔리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량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AGM 배터리예요. 이게 필수입니다. 뭐 요새 하이브리드 차량 워낙 많이 팔리니까 이 AGM 배터리 뭐 수요라든가 뭐 매출 또는 세방전지의 실적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유망하다고 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하방에서 다시 가격 잡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가이드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3일 날 금요일 날에는 LG이노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해가지고 비교적 2주 안에 또 10% 넘는 이제 수익 여러분들이 좀 챙길 수가 있었고 이 LG이노텍은 이제 올해 하방 이제 중순이 됐죠. 이제 중반이 끝났죠. 이제 반환기를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 OLED 이쪽을 눈여겨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아마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갔다가 좀 밀렸다가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추세 강하게 탈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 팔고 나서 못 팔았는데 며칠 갖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이 아까 그 수익률표 보셨지만 막 자람 테크놀로지 140% 그리고 아이패밀리 70%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이렇게 산업적으로 검토된 종목들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종목들 중에서는 테마성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테마성 종목이. 지금 보시면 시총도 제법 있고 산업적으로 연관돼서 그 산업 내에서 가장 핫하거나 또는 세컨드로 해서 또 급등 나오는 그런 종목들만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테마주가 1도 없어요. 테마주가. 그 점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TV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어떤 가이드 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든 자료집이 있어요. 자료집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셔가지고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공부하신 내용들을 이제는 실전 매매에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인 엑시콘 그리고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을 생산하는 동원 FMB 그리고 뭐 GST 등등 이 시장에서 강했다 하는 종목들 정말 뭐 주가를 내다 팔아라 하는 이 5월 시장에서도 이러한 종목들 정말 쏙쏙 선별을 해주신 분이 바로 조영호 전문가님입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방송 시청하시고 생방송 공략주만 여러 분 담아가셨더라도 이런 수익을 5월 달 안에서도 꾸준히 챙겨볼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단순히 종목명만 드리지 않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뭐 추가 매수가 비중 등등 이런 세밀한 전략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밀착 분석, 밀착 케어까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료집까지 챙겨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선물도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장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실상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이 포항 앞바다에 뭐 네. 가스 그리고 천연가스, 뭐 예. 석유가 매장돼 있다. 예. 이런 소식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네, 그래도 또 뭐 솔직하게 예. 솔직한 시각을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그렇죠. 예. 네. 뭐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예.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20%좀 희박하니까 좀 우려가 나오는 그렇죠. 시각이겠죠. 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네. 오늘 그래서 마침 네. 이제 제가 이 한국 석유에 대해서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는데 네. 이 종목은 뭐 내일 당장 우리가 써먹고 그런 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예상보다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간다면은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제 예상대로 한 번 오전에 치고 가서 쭉 미끄러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일주일이라든가 10일 뭐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가격 잘 메모해 놓으시고 또는 이제 이 핸드폰에다가 여기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냐면은 오늘의 특징주 한국 석유인데 뭐 석유 관련된 종목이죠. 석유 화학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19,500원에서 18,500원을 여러분들이 메모로 해놓으세요. 요거를 가격 오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뭐 알림 뭐 이렇게 요새 MTS에 모바일 여기에 뜨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이. 그래서 알림 기능을 해놓으셔요. 여기서부터. 그럼 19,500원서부터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가격은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지금 매수 구간으로 보여져요. 향후 조만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근거는 뭐냐? 이 차트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 그어놓은 요소는 뭐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런 자리들은 그냥 이 자리에서 힘이 작용하면서 주가를 그냥 쫙 그 아주 막고 있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는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중요한 자리는 지금처럼 굉장히 강한 어떤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돌파예요. 돌파인데 무슨 돌파냐면은 갭 돌파가 나왔죠. 갭 상승 돌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조금 밀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 끝이 24,000원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24,000원에서 좀 미끄러진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지금 내일 당장 따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러신 분들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따라가서 이거 먹고 만약에 갔어요, 진짜. 그러면 이거는 매매 성공이에요. 근데 이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이 재료 자체가 좀 아까 이제 질문 주셨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뭐 그 재료가 진짜다 뭐 가짜다 이거 판단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보고 가장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안전하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추격 매수에서 뭐 50%의 확률을 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50%는 내가 놓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제 제시드린 이 매수 구간 내에서 향후에 분할 매수 전략, 분할 매수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한국석유 뭐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보실게요. 자, 그랬을 때 24,000원에서 아마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19,500원, 그러니까 여기를 노리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요 구간을. 여기 구간은 과거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어떤 이 주가가 한번 걸리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한번 이렇게 세게 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자리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자리 걸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분할 매수 요 전략으로 좀 가자.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목표가도 원래는 써드렸었는데 그게 좀 목표가 있네요 밑에. 목표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 여기 또 분할로 매도 이렇게 그러면은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이드 좀 드렸습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 평행이라든가 이런 높이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특징주로 한국석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국석유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천연가스, 이 석유 매장 그리고 뭐 시추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요.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하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짚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순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 공략주 우리 트윙클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트윙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해액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이죠. 미국 지역인데 미시건주, 인디애나주 그리고 또 뭐 헝가리 쪽에 우리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또는 엔캠도 헝가리에 공장이 있는데 등등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러니까 신규 공장이에요. 신규 공장 해외 쪽 신규 공장인데 해외 쪽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장 증설을 무섭게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있어요. 전해액을 생산하는 이게 이제 포인트고.
자, 일단 지금 이 차트인데요. 오늘 차트, 이 종목의 차트. 이 종목은 지금 쌍봉이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그리고 만약에 내일 여기가 터치를 한다면은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래서 쌍봉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이 똑같이 되면서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못 해주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돌파를 못하면은 이거는 좀 한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나가는 이런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거는 강한 추세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이전에 A라든가 B 이런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신 이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해서 쭉 급등하는 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좀 움직임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 임박한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가 미국 현지 그 인디애나 쪽에서 배터리 생산을 시작을 하고 이 삼성 SDI가 지금 GM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 쪽으로 어떤 이 장비를 납품을 하면은 이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납품을 하면은 GM까지 물량을 따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안정적이다. 수주 잔고 안정적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런 이 삼성 SDI가 이런 어떤 이 현지에서 배터리 생산을 이거를 앞당긴 거예요. 왜 앞당겼냐면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현지에서 생산을 하면은 그 생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장 가동. 요 기대감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이 2차 전지 전해액 쪽으로 주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 IRA 영향으로 해서 중국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국산은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중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3위인가? 예, 3위인가 그래요. 그리고 4위가 엔캠이고 그 밑에 우리나라 이 업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한국 업체들 이 굉장히 수혜가 예상되고 그 부분이 이제 이 전해액 내에서 순환매로 이어지면서 오늘 이 종목이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가가 괜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2차 전지 중에서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고점이 6인데 고점이 6인데 최근에 여기까지 올라온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있지 밑에 또는 더 밑에 있고 그리고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가 지금 내용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으시고 내일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잘 듣고 이제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강세인데 이 중에서 과연 어느 게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는가, 내가 택해야 되는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장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항상 제가 드리는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또 참여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도 좋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고점 경신 시 매도 전략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점 경신할 때 요때가 바로 우리가 매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빠른 트레이딩 한번 배워보시고 한국이 던진 날 이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은 주워 담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최근에 굉장히 좋고 오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구성 요소 중 하나죠. 이 전해액 관련주로 오늘 트윙클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좀 전고점에 다다른 상태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 수급도 좋은 상황, 그리고 좀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최근 차트 주가 흐름을 보면 좀 탄력적이다라는 점까지 짚어보셨고요. 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해외에 좀 신설 공장을 많이 설립하고 있다는 점까지 재료로 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좀 빠르게 선점을 해보면서 빠르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전문가님의 가이드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자료집도 드립니다.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이렇게 문자 바로 보내주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